자, 오늘의 주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어제도 디커플링 활동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AI를 활용한 AI 기반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어쨌든 이제 자체 서비스 심플 AI SDA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랑 좀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오늘 얘기하기 전에 오늘 얘기는 좀 두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기하면서도 나도 좀 생각이 바뀌고 정리가 되고 오늘은 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걸 발표한다기보다는 나도 좀 얘기하면서 생각도 좀 해보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의견 주시면 또 서로 의견 나누고 서로 생각도 바꾸고 그랬으면 하는 자리예요. 제가 이제 어쨌든 2002년에 첫 번째 회사 만들고 4년 정도 했었고 지금 이 회사도 횟수로 11년째가 됐으니까 15년째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좀 잘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생존하려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중간에 직장생활 10년 일단 빼고 얘기하더라도 15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일단 할 수 있다는 확신은 필요하다. 확신이 있어야 결국 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나 K2 정상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갈 수 있다고 확신해야 될 거 아니야. 긴가민가하면 가다 말이지.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방법이랄까 대안이랄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이런 식의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표 자체는 확신한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은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고 더 좋은 길이 보이면 글로 가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예시를 들자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겠다는 목표는 변함없이 확신을 갖대. 내가 생각한 등산로가 있었는데 글로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위험해. 근데 저 옆에 더 좋은 길이 있어. 그럼 글로 가려면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가 원래는 이번 주말까지 정상에 가려고 했는데 일기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요. 눈사태도 날 것 같아. 그러면은 고집 부리지 말고 베이스 캠프로 내려왔다가 좀 기다렸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을 너무 이런 식의 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거에 너무 꽂혀서 더 좋은 길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면 또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한 거거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유연해도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돌아오면 이런 거 아니에요. PPT를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좀 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이걸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한쪽이 좀 잘리네. 우리가 이제 스포츠 분야에 이제 다양한 고객들이 우리를 찾아오든 우리가 찾아가든 일단 그 고객이 누구냐가 일단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프로팀일 수도 있고 일반 대리점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일단 다양한 거야. 어제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 용품을 좋은 걸 구하고 싶다 할 수도 있고 조기 축구하고 싶은데 구장을 못 구하고 있어 내먹는다 이런 것들 다양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의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방법들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축구장 문제면 축구장을 구해다 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얘기해주는 게 아니고 다가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포츠 데이터 분석이 이 하우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선수들이 달리기를 뭐 너무 못한다. 이거 학원은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마다 부모를 시키면 되는데 이제 그게 힘들기도 귀찮겠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거지로 SDA를 껴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스포츠 데이터 분석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냥 알고 계시는 방법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A에 해당하는 경우가 우리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거는 내가 어제도 이제 야구 볼 거 다 보고 이제 대만 프로하고 결승전까지 보고 좀 남아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스포츠 데이터 분석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론적인 정의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쪽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스포츠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내가 적은 거 생각하지 말고 뭘 해주겠다는 거야. 그냥 본인의 언어로 뭐라고 생각해? 뭔가 스포츠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의미 있는 정보를 바꿔서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거 제공한다. 스포츠 데이터에서 서비스까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네. 좋습니다. 그다음 주체기 표현. 그냥 본인 생각. 여러 기록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서 비슷한 거 보는데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거. 훌륭합니다. 그다음 핵심은 그냥 스포츠를 그냥 뭐 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너의 스포츠를 하는 어떤 거를 도와주겠다 될 것 같아요. 뭐 도움의 형식은 이제 각자의 니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스포츠 하는 거를 도와주겠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제공하겠다. 어떤 데이터든 뭐 제공을 해준다는 가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결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스포츠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에 그칠 수 있는 그거의 가치를 좀 보여주는 일이 SDA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팀장님 근데 보면 정보, 첩보 이렇게 얘기해요. 정보는 그냥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첩보는 제대로 확인된 거가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는 스포츠를 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양산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넣으면 그냥 의미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서 분석된 값을 뽑아내면 그건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나 팀이나 이런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무수히 양산된 스포츠 관련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가공해서 의미 있는 어떤 정보 이런 걸 생산하는 거,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의미 있게 생산하는 건 물론 분석 자체를 그걸 쓰고자 하는 사람의 요구에 맞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요구하는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활용성 있는 그런 좋은 고급적인 것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루틴화해서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일일이 쌓고 저장해서 하다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이제 자신도 모르는 루틴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루틴을 깨져서 이상하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점을 찾는 게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루틴화, 자신도 모르는 루틴화, 아니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얘기가 있다. 네, 좋습니다. 예, 뭐 다 좋은 의견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일단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런 거는 무슨 국민고유 평년처럼 통일시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정말 38년도 방식이고 각자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게 그 생각이 계속 변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어려서부터 공부보다는 운동을 주로 했으니까 프로야구 선수 인터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표현이 있어. 어쩌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오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을 추정해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오늘 내가 잘 던진 원인이 이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딘가 있는 정답을 내가 수능시험 보듯이 그러니까 제일 좀 이상한 문제가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써놓고 문제가 있잖아. 이 시인의 심상은? 아니 이건 뭐야? 시를 읽은 본인이 느낌을 얘기하면 되잖아. 본인이 우울한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찾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AI 기반의 스포츠 데이터 분석 사업을 하자라는 거는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수많은 시행착오 곁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SD의 의미에 대해서는 실제로 뭘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오늘 얘기 잘 하셨고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생각을. 그리고 그게 합쳐진 게 우리 전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외우듯이 막 다 숙제에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면 미술에 대해서 미술이 뭐야? 미술. 자신의 신상을 표현하는 거? 오, 그러면 저희 저한테 책이 음악을 뭐라고 생각해? 음악이요? 그냥 흥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답이 없는 거야. 각자 생각이 있는 거고 이 미술에 대한 관점이 매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있고 입체파가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뭐 대충 캠퍼스 같은 데 그림 그리는 건 똑같지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도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교과서적으로 어떤 정의가 있고 그걸 가져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에게 돌아오면 스포츠 데이터 분석이 뭐 이렇게 찾아보면 정의는 있어. 그럼 그걸 우리가 몰라서 이제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근데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게 재발견이라고 하잖아. 재발견. 그러니까 재발견의 아주 극적인 사례가 제가 팀장님하고 산책하다가 얘기했는데 걷기. 우리 맨날 걷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마사이 워킹도 있고 뭐 무론 워킹도 있고 뭐 그렇다며. 그게 뭐야? 생각 없이 걷다가 그 전에 걷는 건 뭐야?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어디까지 가기 위한 방법이지. 내가 편의점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떨어져 있어. 빨리 가서 걸었다 오늘. 이런 의미인데 뭐야? 걷는 게 살을 빼기 위한 걷기, 운동을 잘하기 위한 걷기,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끝도 없이 걸었는데 그 걷는 거에 누군가는 의미를 부여하고 좀 다르게 걸으려고 애쓰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걷던 수많은 99.99%의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걸으면 허리가 좋아진다는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달라진 거지. 그럼 이 얘기로 돌아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좋든 싫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학과들도 있고 그게 직업인 사람들도 있어. 우리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스포츠 데이터 분석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는 한다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AI를 활용할 생각을 우리만 하느냐? 아니야.
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물론 그런 얘기야. 근데 이제 들어오면 이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아까 질문을 나한테 했다면 이렇게 난 대답할 것 같다는 거야. 1, 2, 3, 4, 5, 4 이렇게 이게 또 반복되네. 4가 5개인데 첫 번째는 그냥 필요한 데이터를 잘 찾아다 주는 것도 스포츠 데이터 분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자는 이거는 스포츠 데이터 분석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확보된 데이터 안에서 분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잠재 고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를 구해다 주는 것까지도 기대를 해. 현실적으로.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 찾아오는 것도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보면 뭐 유현준 선수의 통상 성적을 다 찾아준다. 그러면 이제 저거 좀 깊게 들어가면은 뭐 KBO 성적도 가져야 되고 메이저리그 성적도 가져야 되고 고등학교 성적도 가져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끌어오고 그걸 또 일목요연에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 그리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유현진 선수의 통상 득점권 피안타율 이런 거 저런 상황을 또 다 좁혀야 되면 저런 게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팀장님이 뭐 첩보 정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첩보는 소문 같은 거지. 야 북한 계래골이 쳐들어온다더라. 이 정도는 첩보야. 근데 진짜 우리가 뭐 스파이를 북한에 보냈더니 뭐 침공 계획 문서가 발견됐어. 그럼 이건 정보잖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1번에 보면 내가 데이터라고 표현했는데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는 유현진과 관련된 모든 경기 기록을 쫙 끌어왔는데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로 좁힌다든지 그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한다든지 이 정도가 되는지 정보가 되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최신의 정보를 찾아주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어. 그래서 뒤에서 하려는 좀 관련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메이저리그 팀이 30개인 거는 야구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내년에 논의를 거쳐서 내후년 이후에는 이게 32개, 34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최근 뉴스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트렌드 뉴한 정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월드컵 진출팀이 옛날에는 16개였다가 막 24개였다가 32개였다가 지금 48개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들어오면은 메이저리그 팀이 30개를 늘어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본 사람 한 명, 두 명. 그래도 여기는 많은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찾아서 지금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최신 정보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멕시코 이런 데도 있지만은 이 포스 제도가 다른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매년 달라져. 매년 달라져.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해주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쨌든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 아니면 제시된 데이터를 해석해주는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석의 영역일 수, 완전하면 분석의 영역일 수 있는데 지금 한국 프로 스포츠 간중 그러니까 뭐 축구든 야구든 핸드볼이든 뭐 농구든 간에 간중 지난 10년간 간중수가 쭉 보통 늘었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뭐 성별 비율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비율이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나이대별도 프로야구의 기준은 나이대가 되게 어려지고 있어. 근데 이제 저거는 그 티켓팅에서 좀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되게 불리한 방향으로 좀 현장에서 사기 힘들다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긴 해요.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요식업 분야에서는 객단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손님 한 명이 식당을 문 열고 들어서 얼마씩 나오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 경기도 한 경기 볼 때마다 뭐 티켓값 포함해서 거기서 뭐 사 먹는 거 뭐 야구 같은 거 가기 전에 뭐 유니폼 미리 사기도 하고 뭐 선수 카드 부스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런 거 다 합쳐서 소비액이 늘었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이건 제시된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어떤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찾아낸다든지
이런 건 부정이지. 예를 들어서 뭐 프로모팀은 여성 비율이 올라가는 게 전체 간중수 증가에 유의미한 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시는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중에서 남미계 팬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남미에서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도 있고 불법 체류된 상태로 있는 사람도 어쨌든 있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누가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 캐나다 팀이고 다저스는 뭐 조금 뭐 더 유리할 수 있지. 근데 느낌이 그거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의외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남미계 팬들은 더 인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걸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타니가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다저스한테 벌어준 돈이 이미 다저스가 오타니한테 주기란 돈을 넘어섰다는 말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거 이게 3번이야. 이게 오타인데 4번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보통 관심 많이 가는 향후 예측. 지금 지난달에 2020년 KBO 1라운드 지명을 팀마다 한 명씩 했겠죠. 근데 얘들이 내년에 1라운드 지명자 중에 10팀이 10명이잖아요. 그 중에 1군에 뛰는 애들이 아마 5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5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얘가 1군에 데뷔할 확률, 데뷔 예상 성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한국 프로야구는 저 세 팀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우승하면 어떻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대안 제시하는 거. 지금 여자 프로농구가 흥행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 근데 사실 저 근본은 어디 뭐냐면 경기를 보시잖아요. 너무 못해. 재미가 없어요. 레이업슛도 못해. 노마크 상태. 그거 진짜 심각해. 50점 나고. 그러니까 뭐 골이 안 들어가. 이제 좀 본 사람들 알 텐데 기량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 그럼 좋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자 이런 거라고 나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다시 돌아오면 아까 얘기로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스포츠 데이터 분석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쭉 말한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못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 그럴 때는 우리 일을 만들어내려고 SDA를 어거지로 껴서 넣지는 말자는 거야.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봤을 때 1번이든 2번이든 뭐 요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이런 걸로 고객의 문제를 풀어줄 걸로 기대가 객관적으로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게 밑에야. 그러면서 이제 AI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 AI 뭐 LLM 딥러닝이죠. 쓰면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자체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고객이 우리를 찾아왔거나 우리가 고객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AI 기반 SDA로 푸는 게 효과적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AI SDA 컨셉을 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한번 이런 거 생각해봤어. 어떤 고객이 있어. 이 후야. 이 사람이 나라는 안 정했어.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호주든 이 사람 야구 자체를 어떻게 좋아해. 그래서 그 나라의 포스트 시즌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해서 한 2주 정도 뭐 경험 여러 개 되면 3주 뭐 이렇게 장기 체류하면서 좀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이제 포스트 시즌 제도를 좀 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경기 일정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정규리그가 끝나기 전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1팀 결정 나오고 2팀 이게 아니고 시즌이 끝나기 한 2주 전이야. 그 정도 상황.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팀이 포스트를 갈지 몰라. 그리고 어느 몇 개 팀이 올라가는지 뭐 이런 거. 막 그냥 총체적으로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뭐 그 나라 프로야구는 그냥 상위 2개 팀만 결승전 하고 치우는 건지 뭐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앞에서 열거한 것 중에 2번에 해당되겠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찾아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스포츠 고관여층인 김명란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 그러면 이 김명란 씨가 장황하게 설명해 주겠지. 이게 나은 거냐. 만약에 이게 낫다고 하면은 저 화면 가운데에서 A가 아니고 B인 거야. 이해되시죠? 어? AI 근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화면을 잘라서 그런데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아니다. 딥러닝은 아무래도 아니겠지만 LLM으로 포함된 LLM을 써서 이미지를 하는 게 낫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저기서부터는 우리 일에 들어오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간접적인 고민을 직접 한번 해보자고. 자 보면 무슨 얘기냐. 저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검색을 하겠지 인터넷 같은 거. 응? 그러면 네이버 검색을 하겠지. 이 사람 일본 프로야구 가을야구 방식으로 검색을 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을야구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나 일본에서 가을야구라는 말을 쓰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실은 여기에 포스트 시즌이 어디 없어.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인 눈높이에서 가을야구로 치겠지. 그러면 검색이 나오지. 그럼 에펜코리아 뭐 이런 데서 나와. 자, 그럼 이게 막 읽어볼 거야. 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시간 관계상 읽어보는 건 안 할 건데. 자, 질문 안 해보. 우리 이제 조원영 책임. 이렇게 이 사람이 검색을 해서 막 블로그 글이나 뉴스나 이런 거를 한 4-5개 읽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면 좀 많이 조합을 해야 돼. 그렇지. 자, 네이버에서 찾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구글에서 찾으면 이게 제미나이가 여기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게 이 상당 결과는 챗GPT한테 물어본 것 같은 결과인 셈이긴 해요. 근데 이 조금 내려보면 옛날 방식으로 보면 이제 네이버랑 비슷한 상황이야. 이렇게 블로그, 나무위키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읽고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를 읽고 이거 다가 되지가 않고 여러 개를 읽고 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매년 제도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 최악의 경우는 여기 밑에 쭉 가면은 2018년 기사가 있어. 그러면 저때 일본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제도는 지금은 또 다르거든.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섞여 있기도 하고 현재 정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건 이런 거 몇 개 읽어보면은 대략적인 흐름을 잡아. 아 이런 식이구나. 그거는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팀이 진출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뭐 누구랑 누구를 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워. 그거는 이제 해보면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문제랑 비슷하냐면 약간 이런 거야. 한번 자 뭐라 내가 가끔 TV 보다 보면 의구심을 갖는 게 이런 건데 여행 프로그램 보면은 스페인의 무슨 축제 뭐 이렇게 브라질의 무슨 축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TV에 보면 어떤 길거리에 이렇게 축제 퍼레이드가 쫙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양옆에 사람들이 기다려 있다가 막 보고 막 삼바 춤추듯이 지나가고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봤죠 TV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행 가서 그걸 보기가 쉽지 않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느 길에 어느 쪽에 서 있어 그걸 보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찾기가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삼성에서 직장생활 할 때 홍콩에 한 달 출장 가기 있어요. 침사추에 간 거야. 그래서 홍콩을 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TV에서 보던 홍콩 그러면은 이렇게 막
사람 셋이 무슨 용탈 같은 데 들어가서 춤추 그런 거 본 적 있지. 이제 그런 걸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홍콩인 동안 못 봤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걸 내가 알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축제가 있는 것도 알고 하는 것도 알고, 근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골목에서 어떻게 서 있으면은 그거를 보는지는 로컬 아니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돌아오면 대략 이렇게 하는 거는 글 몇 개 읽으면 아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 가야 되잖아. 그 티켓도 사야 되고 숙소도 잡아야 되고 막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자, 분명한 거는 다음이든 구글이든 네이버든 검색을 해보면 한 세 시간 헤매도 확신도 좀 안 쓰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벌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겠냐? 챗GPT로 가겠지. 챗GPT로 가겠지.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생각이 바뀐 게 있어. 챗GPT 4.0 시절과 최근에 5.1 시절이 확 달라졌어. 4.0 시절에는 지금 이게 눈을 보시는 걸 5.0 최근 거니까 이 정도만 나와도 꽤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근데 4.0 시절 불과 몇 달 전에는 어땠냐면은 챗GPT한테 일본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제도를 물어보면 틀린 답변이 나와.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얘가 어떤 누군가가 블로그에 쓴 걸 끌어갔구나를 확 느껴져. 그러니까 근데 지금 버전의 챗GPT는 최신 정보가 되게 위에 있어. 좀 그런 보완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불과 반년 이전의 챗GPT는 내가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해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블로그 글이나 뉴스 글을 가져와서 그걸 조합해서 보여주다 보니 작년 거를 설명한다든지 재작년 거를 설명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얼추 맞는데 정확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야, 훌륭한 거야. 자, 왜냐면 이렇게 바뀐 게 올해야.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 안 했어. 6개월 전에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1, 2차전은 정규리그 1위 팀이에요. 3, 4차전은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오는 팀이하고 5, 6차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거야. 그러니까 한 5년 이전에는 1, 2차전은 1위 팀, 3, 4차전은 2위 팀, 5, 6차전은 잠시 이랬어. 이러다가 이거는 너무 서울팀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는 서울에서는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하고 기아가 붙으면 대구 이렇게 하는데 1, 2차전은 1위 팀, 2, 3, 4차전 저쪽 팀, 1, 2차전은 같이 서울 뭐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죠.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끝나버렸으니까 이러는데 아니지. 이거 아닌데? 작년에 이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 3, 2 구조가 메이저리그 방식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얘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 2, 1인가? 이거 지금 그 최신 버전으로 작년에 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했던 거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가 이제 뭐야? 작년에 올해 시구를 했으면 5차전이 대구에서 했어야 돼. 2-3-2 방식, 이 메이저리그 방식이거든. 근데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2-2-2 그러니까 1-2팀에서 2경기, 2팀에서 2경기, 다시 1-2팀 구정에서 2경기, 마지막 한 경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왜 2-3-2 방식을 하냐면 이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게 이동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거죠. 얘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분명히 작년에 열렸다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번 책이 말한 것처럼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 그럼 돌아오면 뭐냐면 6개월 이전에 챗GPT는 이런 문제에 아주 취약했어요. 근데 좀 좋아진 거야, 그래도. 근데 여전히 좀 이런 결함이 있어. 자, 그러면은 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잘못된 거 무슨 얘기냐면 2002년 이전에는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가 핑퐁을 쳤어.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이쪽 지구 1팀이 1, 2, 6, 7차전을 홈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2003년부터 올스타전의 흥행을 위해서 올스타전이 이긴 쪽에서 가져가는 거야. 근데 2017년부터는 그거 무슨 소리냐. 양쪽에서 리그 승률 높은 팀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토론토가 다저스보다 더 높을 거야, 승률이. 그래서 1, 2, 6, 7차전은 토론토에서 하겠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2017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년 전에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챗GPT 되게 세. 근데 만약에 올스타전 홈 어드밴티지를 주다가 올해부터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놓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시사점이 뭐냐? 이제 시간 이제 좀 줄여야 되니까 이런 거야. 이 제도가 바뀌는 거는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그렇게 바꿔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간의 사례는 이게 아니지만 그냥 다 필요 없고 모든 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LLM이 되게 많이 놓쳐.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해오던 간섭적인 건 그거지만 어떤 이유를 갖고 오늘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 20년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LLM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해줄 때 LLM을 이용한 부분도 있지만 LLM을 믿어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 대외적으로 나가보면 항상 그런 챌린지를 받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니네가 하려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 챗GPT한테 돈 더 주고 시키는 거보다 그게 뭐가 좋다는 거야. 얘 실제로 받는 질문이야. 니네가 스포츠 데이터 분석해도 다 좋다 이거지. 챗GPT 붙들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니네한테 돈 더 주고 그런 걸 시키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야 지금.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고 챗GPT가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이거 놓쳤잖아. 작년 기준으로 작년 한국 시리즈는 5차전이 대구가 아니야. 이건 올해 방식이야. 작년 방식은 5, 6차전이 강주고 7차전이 다시 대구였다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챗GPT가 못 찾아준다고, 놓친다고, 틀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도메인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정해주겠다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이 바뀐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쨌든 LLM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건 아니죠.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LLM을 최적화한다고 했죠. 근데
그래서 뭐 파인튜닝을 하든 뭐 락을 하든 막 이런 식으로 LLM의 성능을 우리가 막 좀 보완하고 수정하든 이런 거에 꽂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LLM이 어떤 뭐 LLM GPT 4.0이 있어. GPT 4.0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 1년 동안 투자해서 스포츠 분야에서 보완을 해. 근데 GPT 5가 나오면서 그냥 확 좋아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LLM을 이렇게 성능 최적화하는 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비즈니스가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쓸 수 있는 LLM을 가져와서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고객의 문제를 잘 푸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거 LLM을 잘 활용하게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삼성물산 프로젝트에서 좋은 경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 값비싼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가 GPT라는 LLM의 성능을 끌어오는데 너무 침착한 거야. 근데 지나가 보니까 고객이 풀고 싶은 문제가 기준정보 쪽에 있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잘 푸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체 활용도를 높이는 쪽에 에너지를 썼어야 되는데, GPT 성능 자체를 끌어올리는데 에너지를 다 썼거든. 근데 사실은 그런 사이에 더 좋은 LLM이 또 나왔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대안을 얘기하면 이런 거야. AI 에이전트 얘기를 하고 싶어. 자, 이 책이 이제 이준혜 교수가 나보고 읽으라고 사서 나한테 보냈어. 내가 이준혜 교수를 보면서 느끼는 거, 대학교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요 앞에는 잭슨한 책을 나보고 읽으라고 하더니만 이 책을 보면서 앞에 읽고 있는데, 이거 쓴 사람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야. 미국에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수가 쓴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서 되게 실질적인 얘기가 많은데, 자, 이런 거야. 자, 이제 개념적인 구분하고 PPT 잠깐 보시면 AI 에이전트가 뭐냐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채찍부터 물어보니까 그냥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시 없이도 스스로 일하는 에이전트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의미는 이제 기존 LLM 기반의 뭐 챗GPT 같은 애들은 우리가 뭘 물어보면 대답하는 좀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었는데, 얘는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제 개념적으로 그래.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답변하는 게 기존 LLM이었다면, 얘는 사용자가 미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미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에이전트한테 너는 매일 아침마다 LG 트윈스가 다 그날 저녁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 리포트를 해. 이렇게 목표를 주면은 얘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중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AI 에이전트라는 거야. 그래서 작동 방식은 기존에는 일회성 응당이라면 얘는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 반복 출원하고 외부 도출도 호출하는 거지. 막 끌어다 쓰기도 하고. 예시는 이거야. 기존 LLM은 이메일 교환 써줘. 그럼 써주지. 컨트롤 C 컨트롤 보내잖아. 근데 이 AI 에이전트한테는 매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 자동 생성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줘. 이러면은 매일 9시마다 오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스포츠 데이터 분석으로 풀어줄 때 LLM의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AI 에이전트의 개념을 계속 지금 부상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의 문제를 뭐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전체 효율을 높이는 그런데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기술 역량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보면 이런 거지. LG 트윈스의 다음 경기를 이런 거를 에이전트에 요구하면 이 에이전트는 1번부터 5번까지 저런 절차를 매일매일 받는다는 거야. 저런 거 가져와서 요약해서 이거를 질문하면 그때서야 답변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그렇죠? 듣고 있나? 듣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챗GPT가 다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엘리트리스의 다음 경기와 뭐 핵심 인사이트 라이너 어쩌고저쩌고 리포팅하는 자유형 AI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 챗GPT 다 끌어온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회사한테 챗GPT가 한 말이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전체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이거 개발팀은 다 알겠지 이거. 그렇대. 그래서 풀 레이어는 이렇고 저런 데이터 구조가 필요한 거지. 그다음 월티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얘는 하는 일은 데이터 끌어오고 시뮬레이션 수행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에이전트가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 이렇게 도는 거야. 데이터 동기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리포트 작성하고 법을 뭐 이렇게 해서 낮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 안에 그래가지고 9시 쏘는 거지. 데이터 구조가 이렇고 모델링 파이프라인은 이제 저런 과정을 거쳐라. 권하는 거야, 이 챕터. 이렇게 하고, 이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4주 걸릴 거네. 그래서 POC 하시고, 심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자, 무슨 얘기라고 하시면 이제 마무리를 할게. 고객에 문제가 있어. 고객이 있어. 고객이 문제가 있어. 그걸 풀어줘야 돼, 우리가. 근데 스포츠 데이터 분석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어. 근데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케이. 근데 이제 AI를 써서 풀어주는 것도 유용할 것 같아. 그럼 더 좋아. 그런데 여기서 말해 AI 현실적으로 LLM이잖아. 근데 아주 특수하게 딥러닝이 필요한 경우 일부 있긴 하겠지만, 근데 LLM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줄 때 LLM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한계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걸, 그간에는 우리가 LLM의 성능을 최적화하는데 올인하면 고객의 문제가 알아서 풀린다고 생각해. 그 삼성물산들 봐. 우리가 버트 성능을 끌어올려고 엄청 쏟아부었잖아. 하지만 그 기준 정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런 에이전트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장해야 되냐면, 전 세계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방식을 매번 실시간으로 최신화하고, 바뀐 제도가 있으면 바로바로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에이전트 우리가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에이전트가 돌면은 그런 제도가 바뀔 때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바뀔 예정인 것도 미리미리 좀 어떤 식으로 바뀔 예정인지 논의되는지도 알려주고, 우리가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냈다. 근데 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 AI한테 다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포츠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도 제대로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모델 성능에만 꽂히지 말자는 거야. 내가 말해 이 표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고객의 문제를 제대로 효율가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만들고, 그거의 결과물은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물은 AI 모델이었어. 고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AI 모델. 삼성물산 프로젝트도 고객의 문제는 기준 정보 쪽의 문제였는데 우리가 버트 모델을 잘 최적화하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 주장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AI 모델과 고객의 문제 사이에 간극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AI 모델만 태기책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기준 정보 문제가 풀린 게 아니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AI 모델을 AI 에이전트 수준으로 좀 더 확장해서, 그리고 AI 모델은 엔진이잖아. 어쨌든 여전히 중요해. AI 모델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우리 도메인 지식과 우리의 노하우가 더 들어가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 AI 에이전트로 고객의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면 이 예시에서 AI 에이전트 하는 거는 그 누구보다도 전 세계 프로야구 포스트 제도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도 미리미리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만들어놨다. AI 기술뿐만 아니라 스포츠 도메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야
우리 회사밖에 고객들이 야 너네 하겠다는 일 챗GPT 프리미엄 얼마야 너 한 달에? 20달러? 어? 20달러. 20달러 말고 도움이 있잖아. 그 하여튼 가격 정책에 보면 기업 대상으로 하면 되게 비싼 요금제도 있어. 그러면 어쨌든 내가 계속 듣는단 말이야. 아니 그거 하면 1년에 돈 많이 써도 한 5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니네한테 몇 억을 주고 그걸 맡기냐. 내가 그거 좀 항상 듣거든. 그걸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연중 풀고 싶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이제부터 영어 세일즈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만들 때 지금 쭉 말하는 거죠. 내가 하니까 우리 사업팀장님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마지막으로 말 얘기해 줄게. 그걸 내가 이거 고개를 좀 주시죠. 오늘 어떻게 하면 돼?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운용되는 그 스케줄링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역할을 부여한다 라는 느낌 아니었나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AI 에이전트를 모델을 이제 구동시키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하는데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할 부여하고 우리가 너 이거 찾아줘 할 때마다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 자기에 맞는 그 역할. AI 에이전트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해석하느냐 적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해석하면은 저는 스케줄링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고 작게 해석하면 그냥 일회성 질문을 했는데 그냥 찾아서 답변 딱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답변을 내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까지 더 심화해서 들어간다는 것까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보자면 AI 에이전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조금에 저 MCP 얘기하면서 했어가지고 기억이 나서 네, 지금 AI 에이전트가 이제 개발 입장에서의 의미가 있고 이게 마케팅 비즈니스적인 의미가 좀 달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LLM이 못 해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거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LLM이 챗GPT로 음식 주문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 알려주지 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병통치약으로 요즘에 AI 에이전트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MCP랑 뭐 그런 거를 엮여서 AI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음식 주문을 전담하는 AI 에이전트가 하나 생겨서 이제는 걔가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 시장에서. 그러니까 개발 입장에서 AI 에이전트 의미는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러니까 LLM으로 다 안 되는 일을 AI 에이전트를 좀 확장해서 해주겠다. 그냥 마케팅 포인트로 에이전트를 쓰는 느낌이 있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뭐 개발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그간에는 LLM을 최적화해주는 걸 해주겠다는 걸로 어필했는데 사실 어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문제를 풀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왜 이 얘기만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이 우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한테 돈 들여서 그런 거 만들었다 치자. 그럼 그게 우리만의 것이냐라고 물어봐. 그간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 근데 너네만을 위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좀 괜찮네가 될 수 있어요. 좀 그러니까 이쪽에서 써야 되는 언어와 이게 달라.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용어가 좀 달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업을 하자는 거니까. 네. 만납시다. 야, 아무나 합시다.